저는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매일을 감사하며 살았죠. 하지만 제게는 아픈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쌍둥이 동생의 실종이었습니다. 그날의 사고는 제 삶을 뒤흔들었죠.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제 남편과 똑같이 생긴 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놀랍게도 제 동생이었고, 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서 나를 비웃는 또 다른 나. 이 끔찍한 진실은 제 모든 것을 산산조각냈습니다. 저는 쌍둥이 동생과 함께 자랐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함께 했고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외모는 똑같았지만 성격은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던 반면 동생은 활발하고 자유분방했습니다. 동생은 언제나 저를 앞서 나갔고 저는 그런 동생의 뒤를 묵묵히 따랐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저렇게 다를까? 라며 신기해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점들을 보완하며 성장했습니다. 동생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고 제가 동생에게 안정감을 주었죠. 우리는 함께 대학교에 진학했고 늘 붙어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먼저 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동생은 그를 너무나 사랑했고 저는 그런 동생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와의 연애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동생은 그와 자주 다투었고 힘들어하는 동생을 보며 저는 늘 안타까워했습니다. 결국 동생은 그 남자와 헤어졌고 그 이별은 동생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동생은 이별 후 한동안 방황했고 저는 그런 동생을 지켜보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에 괴로워했습니다. 몇 년 후 저는 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고 저의 모든 것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운명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을 감싸주었고 저는 난생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동생은 저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저는 그런 동생의 마음 씀씀이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쌍둥이 동생과 사랑하는 남편.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저희에게 끔찍한 사고가 닥쳤습니다. 동생과 제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였습니다. 저는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저에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머리를 심하게 다쳐 기억을 일부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제 옆자리에 있어야 할 동생이 보이지 않아 불안했습니다. 동생은요? 제 쌍둥이 동생은 어디 있어요? 간호사는 제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칠 후 퇴원했고 남편이 저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남편은 사고 후유증으로 힘들어하는 저를 극진히 간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생의 행방이 늘 걱정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동생에 대해 물었지만 그는 늘 침묵하거나 얼버무렸습니다. 동생은 괜찮아. 지금은 만날 수 없어.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저는 남편의 대답에 의심을 품었지만 사고 후유증으로 머리가 아파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도 동생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동생의 이야기를 꺼리는 듯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동생의 실종이 저의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누구도 저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행복한 신혼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저에게 따뜻했고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동생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동생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혹시 내가 모르는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가끔씩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마치 동생 같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의문과 불안감 속에서
저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몇 년 후, 저는 남편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저에게 다정했고, 우리는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동생의 행방에 대한 의문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가끔씩 동생의 꿈을 꾸기도 했고, 꿈속에서 동생은 저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동생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 동생의 친구들, 그리고 동생이 자주 가던 장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동생이 자주 가던 카페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있는 한 여자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늘 꿈속에서 그리던 동생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설마 동생일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제 동생이었습니다.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제가 알던 동생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 순간 그녀의 옆에 앉아있던 남자의 얼굴을 보았고 제 심장은 다시 한번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 남자는 제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제 남편이 제 쌍둥이 동생과 함께 카페에 앉아있는 모습. 그것도 너무나도 다정하게.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지 못했고 저는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남편에게 자기야, 요즘 언니가 나를 알아보는 것 같아서 불안해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동생의 손을 잡고 걱정 마. 내가 다 해결할게.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제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남편이 제 쌍둥이 동생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니. 그것도 저의 사고 이후부터 제 모든 세상이 거대한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그들을 뒤로한 채 카페를 나섰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남편의 배신, 그리고 제 쌍둥이 동생의 비열한 행동.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악몽 같았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나라고 믿었던 내가 사실은 남편과 동생에게 철저히 속아 넘어간 바보였다니.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모든 것을 추궁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당황하며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가 잘못 본 거야. 하지만 제가 모든 증거를 들이밀자 남편은 결국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고백은 저의 세상을 다시 한번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사고 날 동생이 저를 대신해 차를 운전했고 사고가 나자 동생이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고 했습니다. 동생은 기억을 잃었고 남편은 동생을 저로 착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동생은 자신이 저인 척 연기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동생이 저인 척 연기하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가 아닌 동생에게 끌렸고 동생 또한 남편을 오래전부터 사랑해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고백을 들으며 경악했습니다. 동생이 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도 모자라 제 남편과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다니. 남편은 자신의 비겁함과 죄책감을 토로하며 저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제 모든 것이 파괴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했던 남편과 제가 가장 믿었던 쌍둥이 동생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은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행복했던 모든 기억들이 이제는 저를 조롱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모든 고통을 똑같이 돌려줄 것이라고. 저는 그들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삶을 산산조각 낸 그들에게 똑같은 고통을 돌려줄 것이라고 다짐했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고 남편과 동생을 상대로 모든 것을 폭로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이 숨겨왔던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생각에 제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저를 덮쳤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폭로했을 때 제 삶은 어떻게 될까? 세상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바라볼까? 저는 남편과 동생을 향한 복수심과 함께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끔찍한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그들과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간들이 떠올라 저를 괴롭혔습니다. 특히 제가 사랑했던 남편이 한때는 저의 모든 것이었던 그가 이제는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고민했습니다. 복수를 해야 할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묻고 조용히 사라져야 할까? 제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선택지가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복수를 하면 제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아니면 더 큰 고통에 빠져들게 될까? 저는 갈림길에 섰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잔인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복수를 다짐했던 제 마음은 점차 복잡해졌습니다. 분노와 증오가 저를 집어삼킬수록 제 영혼은 더욱 황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수를 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밤낮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고 싶었지만 동시에 제가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길을 걷다가 한 노부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제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복수일까? 아니면 평화로운 삶일까?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더 이상 증오 속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복수하는 대신 제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을 제 삶에서 지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고 그들이 저를 찾아올 때마다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죄책감에 시달리는 듯했지만 저는 그들의 고통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 모든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차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비록 불완전하고 상처투성이인 삶이지만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하고 제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려 합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일을 찾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삶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물론 완벽한 행복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그들과의 추억이 떠올라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저는 이제 그 아픔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끔찍한 상처를 주었지만 저는 그 아픔을 통해 더욱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삶이 때로는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무리 깊은 절망과 혼란 속에서도 용서와 자기 치유, 그리고 진실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용서는 과거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미래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요. 저는 이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놓아주는 것입니다. 저는 복수를 포기했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완전히 용서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그들에게 대한 증오가 더 이상 제 삶을 지배하게 두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죠.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미움과 배신감이 남아있지만 저는 그 감정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저 자신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사도 하고 직업도 바꾸었습니다. 예전에 저를 아는 사람들과는 모두 연락을 끊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고 혼자라는 외로움에 몸서리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저를 다시 붙잡으려 할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야. 나는 강해졌어.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차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을 때
더 이상 동생의 얼굴이 아닌 온전한 저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 자신을 사랑하고 저의 삶을 존중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진정한 자기 사랑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비록 끔찍한 일을 겪었지만 저는 그 아픔 속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복수 대신 자기 치유의 길을 선택한 저의 삶은 이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제 쌍둥이 동생과 남편의 배신은 평생 잊히지 않을 상처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상처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그것이 저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빌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얻은 것은 증오가 아닌 평화와 자유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진정한 독립과 자기 사랑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저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상처는 아물었고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어떤 아픔과 상실을 겪었든 결국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은 때로 잔인하지만 그것만이 우리를 얽매는 모든 거짓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용서는 가장 강력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어쩌면 흔치 않은 믿기 힘든 비극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삶의 가장 중요한 진실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 배신, 그리고 용서. 이 모든 감정들이 뒤섞인 제 삶은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지만 결국 저는 그 안에서 진정한 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고통스러운 진실들은 때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지만 그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용기 있게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성장하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용기를 주기를 바랍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은 너무나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저를 배신한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저 자신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지우지는 못하지만 미래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증오와 후회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비극을 통해 더 강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희망과 용서의 빛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 복수의 일기 TV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과 응원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꼭 다시 찾아와 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